여기 보시면은 또 나중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는 앞자가 위에 몇 산자가 있는데 저 위에 일주문에 가시면은 아래에 있어요. 다 두 가지 다 큰 산악입니다. 예.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직지사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설명은 아까 드렸죠. 예. 도리사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신라 최초의 사찰이 도리사예요. 고구려 스님이 나도화상에 의해서 417년에 도리사가 최초로 창건이 됩니다. 거기 서대에 올라가면은 다 보여요. 그 구미 지역은 물론이지만 화랑악산이에요. 글씨는 작지만 누를황 큰산악매산 올라가셔가지고 저 산 아래에도 절을 지어 훌륭한 절터가 있다 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고들지 손가락질을 따서 직지사라는 사명을 지었다는 설이 있고요. 불단이 또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보물이었는데 지난 24년도 해가 바뀌었잖아요. 12월 26일에 예, 국보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천왕문이라 그랬죠. 천왕문이 23년도 10월에 소조상만 보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작년 이제 24년 4월에는 또 요 문이 지정이 되었어요. 국보 2점, 보물 16점. 여기서부터 이제 모실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편액 글씨가 유명한 사람 편액이에요. 혹시 송하 조윤형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정조 이산 있죠. 정조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 뭐로 하면은 글씨로. 그다음에 이래 다니시면은 진주 혹시 가셨어요? 진주 촉성루 그 편액 보셨어요? 그거 누가 쓴 줄 알아? 이분이 쓰셨어요. 그때 당시는 자하문이라고도 했대요. 자주비 짜자, 노을하자, 무문자. 예. 그래 여기를 자하문을 지나야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찬이라고 해요. 인간 세상. 요 딱 들어가면은 이제 도피, 피안이에요. 피안. 예, 극락세계. 여기는 쇠금자, 구슬강자, 문문자에서 금강역사예요. 제일 쉽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아파트 경비에 와서 시와 같은 역할을 해요. 누구랑 무슨 차를 타고 몇 호에 사는지 경비 아저씨는 다 알아요. 그러면 이력을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예. 나쁜 짓 한 사람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해요. 옆으로 가라 해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쫄병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이분들은 500야차를 거느리고 있어요. 코끼리의 100만 배나 되는 500야차가 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높여줘요. 요새 쫄병 잘못 건드리면은 그지요? 대장도 없다 그지요? 지보살인 문수보살이에요. 근데 다 똑같다 그래요. 똑같지 않아요. 타고 있는 짐승이 달라요. 아니 청사자예요.
그 다음에 뭘 타고 있어요?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번뇌를 부서뜨리는 지혜의 칼이에요. 저분은 뭘 들고 있어요? 연꽃을 들고 계시죠. 예, 저분이 실천하는 보살이 보현보살. 예. 원래는 고대 인도 브라만교라는 교가 있어요. 교주들이에요. 근데 부처님 설법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부처님과 불법을 지키는 소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 스님 석등에 조금 쓰신 흥선 스님께서 정확하게 잘 배치가 돼가 있다 이래요.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정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 왜 이 곳이 소조상만 보물로 지정됐는가 하면은 여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서방의 광목천왕에서 후령턱이 나온 거예요. 2015년도에 국가유산청에서 나가지고 이 건물이 어디로 좀 기울대요. 그렇다 하면서 이 중건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기 보관, 머리 있는 보관 다 떼가지고 만들기 전에 다 모시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작년에 이제 4월 달에 또 다시 지정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일심으로 기하다가 또 마음이 흐트러지죠. 다시 일심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 불자님들 그냥 안 가시거든요. 네 군데 다 저래요. 내 복도 짓지만 나무 복까지도 다 지어줘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점안식을 하면서 7,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 그거는 안 했어요. 단층은. 그래서 위에도 보면 비천상이 있고 공양상이 있어요. 그 다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예, 너무 오래돼 가지고 헤어져서 나중에 단층도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약사부처님을 모셔놨어요. 전통 사찰에서 모시는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불단도 민은이라는 수화성이 맨 하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대에 이제 3단으로 되어 있고 7칸인데 많은 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시는 분마다 찾는 분이 있고 또 못 찾는 분도 있어요. 네, 무엇이 있는지 저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대웅전 자체가 이제 418년에 아도화상에 의해서 창건이 됐지만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1602년부터 중창불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한옥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문살, 앞에 있는 문살 있죠? 억한이라고 해요. 문살을 한번 필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는지. 문살 두께 꼭 보세요. 옆에 있는 문살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예, 경복궁에 가도 그만큼 두꺼운 문살 못 보실 거예요. 대웅전 자체가 아직 300년은 안 됐지만 보물입니다. 야, 보물, 저기 보물, 다 보물이. 그 불이문이라고도 하고, 그래 불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탈문이라고도 해요. 요것 1800년도에 불에 탈 때 완전히 또 탔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1978년도에 이렇게 지었는데, 요즘은 이제 커피를 빼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면은 여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휴식하고 가시라고 지금 주지 스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대웅전 일단 들어갔다 오세요. 조용히 갔다 오세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거나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혼자 배불리 먹거나 나무 재산을 탐하면은 어디에 칼산이 지옥에 떨어져요. 여기에 다 여기에 그려져가 있어요. 한번 쭉 보실래요? 당나라의 화엄경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 시대는 상대, 중대, 하대가 있는데 이제 우열왕부터 중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선대왕대부터 하대가 시작됐는데 그때도 그 나라도 우리도 신라도 나름대로의 왕권 다툼이 있어요. 성골, 진골, 육도품 세력들이. 그때의 그 시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데올리가 바로 화엄이었을 겁니다. 이 화엄 사상을 들고 누굽니까? 성전이라는 사람이 삼국요사, 삼국사기, 동국열함에 나오는데 보면 상주목 계령군에 뭐를 짓느냐, 가랑사를 짓는다라고 나와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약 700년도예요. 700년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젠 기록은 없어. 가랑사를 지었다는 거, 가랑사를 지은 걸림 연대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신라 경덕왕 15대 왕이죠. 17년에 758년에 가랑사지 탑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탑이 서고 절이 서고 난 뒤에 한 50년 내지 60년 흐르나 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성전이라는 사람은 하필 김천에다가 가랑사를 지었느냐 하는 거 이따 우리가 나중에 과제를. 두 번째는 왜 성전의 그 당시 정신적 지도성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필 영묘사에 근무하는 음적 법사라는 사람이 김천까지 와가지고 탑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 역사적 의문으로 남아요. 어쨌든 그때 758년에 이제 가랑사지 탑을 세웁니다. 탑을 세우는데 이것이 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인트를 갖고 이게 동탑이고 서탑이에요. 4m 34m. 이 동서탑. 옛날에 우리가 이제 1금당 2탑이란 말 아시잖아요. 한 절 앞에 두 개의 탑을 세운다. 가문사지도 그렇게 됐어요. 1금당 2탑의 원칙에 따라 두 개의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가랑사지 동쪽과 서쪽의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동쪽 탑, 서쪽 탑이에요. 근데 이 탑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기단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우리 직지사 여러분 대웅전 앞에 있는 탑은 문경군 삼북면 도천사 유원지에서 갖고 온 탑인데 통일신라 말기에 지은 탑인데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 탑은 단청 기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탑이 가장 왕성한 시대는 통일신라 말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탑은 뭐냐면 2층 기단이에요. 2층 기단 여기서 탑은 아시다시피 기단부, 탑신부, 상년부잖아요. 근데 이제 기단부에 보면 2층 기단이다. 그리고 탑신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상년부는 날아갔어요. 이 상년부가 왜 날아갔느냐 하는 건 의문으로 남아요. 이따 또 설명드리게. 그래서 이 탑은 보면 잘 보면 2층 기단에다가 각각의 몸돌이 한 개의 몸돌로 되어 있어요. 탑신이 몸돌이 하나의 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옥계석도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몇 개의 조각을 해도 보통 여러 개의 돌로 조각을 하는데 한 개의 돌로 되어 있다. 한 개의 돌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대한 대리석을 하나에 만드는 데 많은 정성과 공이 들어갔고 거기에 공예적 예술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다가 탑에다가 탑 신부의 양쪽 기둥을 세워. 그렇죠? 우리 허리 전문용 우주라 해요. 탑을 세우고 기둥을 그냥 조각해 놓은 기둥이 실제 세운 기둥이 아니고 조각을 해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옥계석 지붕돌 밑에 뭡니까? 5층에 받침이 있어요. 5층에 받침이 있죠. 물론 요새 탑은 다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층 탑 끝에다가 뭐냐 풍경을 담는 구멍들이 있어요. 보이죠? 그 풍경을 담은 구멍들은 그 당시에 했느냐 훗날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는 의문을 남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탑을 창건할 당시부터 구멍은 안 뚫었겠지. 불사가 있을 때는 힘을 올 때 자기 풍덩을 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이는 그래서 이게 이 탑의 자 크기는 별로 크지 않는데 밑에 기단부부터 탑신부, 상년부까지 날씬하면서도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탑이라.
우리 문화재의 많은 탐을 냈잖아요. 그 일본 사람이 도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인천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가져가면 안 되겠죠. 여차저차해서 가져갈 수 없었고 다시 경복궁에다 그 당시 이제 했습니다. 경복궁에 있다가 끝나고 나서 2005년에 용산 국립 야외 전시장에 현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이 탑의 가치라든가 내용을 볼 때 정말 이거는 훌륭하다. 우리가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물도 희귀하지만 국보는 뭐냐? 스탠다드한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 흔히 국보라고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스탠다드한 표준을 갖고 있어요. 왜 스탠다드하냐 보면 여기 보면은 기단부에 글자가 돼 있죠, 여기. 글자가 세 개 있죠. 글자 보이죠? 한자로 돼 있잖아, 여기 허리탁에, 동탑에. 그걸 이제 그 당시 아주 이주 문자로 돼 있어, 요 글자가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풀어봤어요. 그의 누인 조문항태호가 됩니다. 나중에 황태호가 돼요. 임금이 자기 아들이 뭡니까? 김경신이니까 원성왕이 되니까 황태호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모 3명이 삼남에서 탑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로? 이두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탑의 건립전대하고 건립한 목적하고 내용을 누가 세웠다는 걸 기록한 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형과 모양뿐 아니고 이 역사적 가치를 해석할 수 있게 바로 국보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올라갈까요? 네. 여기 김천에 여기 나오면 징이에요, 징. 무형무한자 이게 방자육인데 김천의 징장에 김일웅이라는 사람이 7대째 징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게 된 이유는 저 나오면서 계령에 빛내는 화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징을 한번 치니까 선생님 징을 그리 치면 안 됩니다. 이제 쳐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망치로 딱 대니까 아무 때로 소리가 안 나. 소리에 맥을 끄는 거야. 또 자기가 망치질 한번 딱 하니까 맥이 탁 소리가 윙 하더라고요. 이게 명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징 만진다고 맥을 딱 끊어놔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 자기가 손을 딱 떼면 소리가 웅 그래요. 김천의 징. 그다음 과하주는 이제 김천의 금천에서 나는 아름다운 술이라고 해서 과하주. 지금도 이제 대량 생산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천의 명물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만들면서 이런 산을 깎다 보니까 이런 유물이 나왔어요. 그 선사시대부터 김천에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면 주자리. 여기는 굉장히 이제 우리 부항면 지자리인데 무주와 마주치는 삼도봉 밑에 있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김천의 유적지입니다. 즉지사의 대웅전은 국보가 하나, 보물이 2개 있어요. 건물 자체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용도 있고 화려하고 물천장으로 돼서 그 자체가 조선 후기에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다? 보물. 그리고 최원에 이제 삼전 불악이 있어요. 6m 20, 3m 40, 3m 20으로 된 비단이 한 3개 있어요. 이거 현재는 영인본인데 이것이 이번에 국보로 지정이 되었어요. 왜 국보로 지정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선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장중하면서 유려하게 그려냈고 채색이 아름답다 해서 이번에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무단, 여기 수미단, 부처님이 계신 산을 수미산이라 하잖아요. 부처님이 계시는 수미단, 이걸 수미단이라 해요. 수미단에 보면은 직접 손으로 양각으로 하나의 목재로 해가지고 양각으로 새겼기 때문에 이것도 보물. 아시겠어요? 이제 집이 보물, 국보, 보물. 그 대웅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최송설당 여사예요. 영친왕의 보모였어요. 영친왕이 일본으로 잡혀가는 슬픈 역사의 비운 앞에서 자기는 보모를 하다 보니까 궁중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 돈을 벌였겠죠.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김천에 가까운 속리산에도 서울의 남한 그 북한산성에 여러 절에다가 불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최송설당이라고 화순채 씨입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어려운 사정을 해서 그 당시 우리의 불교계 6당 만의 한 영혼을 찾아가요. 내가 이만한 재산을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생을 하니까 만의 한 영혼 불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를 세하라 그래요.
그래서 1931년에 자기 가진 돈 31만 몇천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와요. 현재 경북도지사도 이분 출신이고 해설사도 김종고등학교 출신이고 자기 돈 31만으로 역사를 수립한 사람이다. 그 지역의 명문은 보통 공립학교가 많은데 부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무슨 뭐 대전고등학교 전부 다 공립인데 김천 중고등학교는 사립이다. 그 최성승다 여사가 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은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이 동으로 상을 만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말이야, 이 가만히 놔두고 이 포탄을 쏠라 가져갔어. 그러고 해방되고 나 65년 뒤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가 현재 그 건물인데 지금 이제 등록문화재로 등록문화재는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 형집 앞에 아까 제가 노천 이학동 선생님, 최성수당 여사는 다른 어떤 부보다 김천을 자랑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서. 아시겠죠? 김천에 오셔서 이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 오신 우리 훌륭하신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짧은 지식으로 제 아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천 오시면 꼭 찾아주시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버스로 이렇게 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단동리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숫골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작년에 의성에 갔을 때 관덕리 3층 석탑 본 거 기억나세요? 예, 거기 보면은 앞에 그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탑을 이제 뺏기 직전에 그걸 찾아오고 돌사자는 없어지고 그 뒤에 목 잘린 부처님 한 분 계셨죠. 그때 우리 저 회원들께서 그 부처님의 영음함에 전부 기도를 올리시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관덕리고 이거는 광덕리입니다. 이름 비슷하지? 예?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의 특징을 보면 관세음보살상인데 머리에 보관을 하나 쓰고 계시죠. 근데 이 보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화려하고 특히 보관 옆에 보면 긴 대가 두 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관은 우리가 나중에 강릉에 혹시 저희들이 1박 2일이나 갈 때 되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송사지나 그 신복사지라는 그 절터에 보면 거기는 이게 뭐 보살 입상은 아니고 석조 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그 좌상의 그 머리에 쓴 보관이 딱 이런 형태인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보관이나 그 좌상이 약 10세기 정도에 조성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그거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얼굴이 굉장히 둥글하고 복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관세음보살은 기본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뭐 날카롭고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눈 밑에 약간 홈 같은 게 파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구기동에 있는 마예엘의 그 좌상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목에 삼도가 있고 통견으로 해서 옷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옷을 굉장히 주름을 자연스럽게 잘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밑에 보시면은 희한하게도 부처님 발이 아니라 꽃신이 보입니다. 그죠? 연화대 위에 보면 꽃신을 신긴 거의 아마 드문 사례 중에 하나고 다만 이 이제 입체적인 부분을 내세운 데 있어서 이 발목이 전체적인 부처님의 어떤 비례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그 거창 금원산의 가서밤지 삼존부를 봤을 때 거기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왕실에서 이렇게 그 지어졌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다리나 손의 어떤 그런 표현이 조금 좀 이게 이런 말씀 이상하지만 약간 도잡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손 처리가 굉장히 잘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비례미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도에는 그 힌두교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성을 좀 중시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풍조들이 7세기에 송나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그 고려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사조들이 좀 밀려오겠죠. 그래서 그 즈음을 전후해서 뭐 9세기나 이 정도 즈음을 해서 아마 관세음보살을 좀 여자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뭐 예측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은 상징이 누구죠?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대부분 관세음보살의 그 얼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굉장히 이 불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녁 낮을 오세요.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등이나 이런 걸 대고 이렇게 보시면 이 부처님의 어떤 그 온화한 미소가 그 싹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덕리 석조 입상, 불상, 보살 입상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보기가 참 힘든 것인데, 어떻든, 이 부근에 아마 폐사지나 사찰의 흔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아까 우리가 그 시립박물관에서도 봤지만, 김천에 굉장히 많은 사찰의 흔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록은 지금 남아있는 기록은 하도 없지만 아마 그때만 조성된 사찰에서 이렇게 아마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좌대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연꽃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피어 있는 그 대를 돌을 앙연석이라고 그래요. 추앙한다 할 때 앙, 연꽃 할 때 연, 그 다음에 돌석자거든. 그러면 반대로 연꽃 무늬가 반대로 돼 있으면은 복년하라고 합니다. 뒤집을 복, 연꽃년, 복년석, 예, 돌석. 그래서 밑에 저 부처님 좌대를 보면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발가락 내놓는 것보다는 이제 꽃이 심고 있는 게 보기가 훨씬 좋아 많이 보이네요. 여성 그렇지. 그래서 천의 완성이야. 그렇게 저기 오는데 반대로 우리 그러면 그 초각을 해놨으니 관세음 보살님의 패션의 완성으로 이렇게 그러면 해석에 좀 동의하는 걸로. 지금 그럼 여기 몇 대째 지금 이 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6대째 하고 있습니다. 30년 잡아도 한 180년 그렇죠. 정도 되는 예, 역사 되시죠. 역사가 조금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버님한테 듣고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아버님이 거의 첫 저거였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창이고 여기저기 이제 다 배워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거 원조시네 일종의. 조금 얘기로는 이제 그렇게 듣긴 했는데 확실한지는 아버님한테 듣기는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요렇게 하는 데가 지금 뭐 거창도 있고 있습니다. 거창에도 있죠. 예, 이봉주 선생님도 하시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이거 그래 군데군데는 많이 있죠. 이제 징을 하는 데는 한 몇 군데는 안 되는데 이 방자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박태하면 징적이 생각보다 어려워. 없어요. 이게 이제 소리 내는 게 예. 판경사 가기 전에 보니까 우측에 뭐 이렇게 강장이 그거는 이제 박자는 유기 이봉주 선생님 그 정부 불가능 몇군 있어요. 네네. 이 거창에는 그 두영제 방자역인가 뭐 두부자. 두부장가 하여튼 두부자가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또 거창육이라고 그 아드님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그 이제 김일영 선생님 그 윗대에 보면 이제 형제들도 다 방자를 했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이게 좀 6대라 지금 6대라 예. 예. 뭐 대야나 요관까지 다 만드셨다고 하시던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예. 대야를 그렇게 방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 세수가 이렇게 편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많은 크기로 다 했었어요. 아. 예, 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아니 우리 부산의 동네에 지금 동네 시장 그 위에 북천동 마을에
네. 유기 마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요런 거 만드는.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온다 하길래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시구나. 지금 동문회 가면은 네. 이 유기글하고 전시해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성 유기하고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안성유기도 예, 유명하죠. 비슷하지 그죠? 예, 거의 맞짱을 뜰 만큼 유명합니다. 그죠. 인천유기하고. 그때 아버님 때만 해도 그 두부자 어르신 때하고 이봉렬 선생님하고 안성하고 이렇게 모임도 하고 참 되게 왔다 갔다 좋았어요. 교류가 있었네. 네, 아, 너무 그렇죠. 좋았었는데 이제 이게 자꾸 어떻게 또 관리가 잘 안 돼서 유지도 잘 안 되고 옛날에는 엄청 좋았죠. 아 이거를요 저희가 이제 아버님 때부터 우에서부터 계속 이 고려를 이렇게 써 오셨던가 봐요. 이제 옛날 고려 뭐 이런 전통도 그게 좀 유명하고 해가지고 그 어른 때부터 이거를 써왔는 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쭉 써오고 계시는 거예요. 브랜드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거를 없애고 그냥 이거 김천 방자를 하고 싶은데 어른 때부터 이걸 너무 고집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써오고 있는 거예요. 선대부터 그렇게 써온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대 방식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아니죠. 브랜드로 예. 되는 거죠. 이제 브랜드 그런 같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 때부터 쭉 써오셨던 그거죠. 어쨌든 이게 초당 가문의 전통이 한 180년에서 200년 정도 되니까 상당한 일굴로 치면 전통 장인 이상의 어떤 대접을 거기는 받을 만했다 싶습니다. 근데 뭐 몸에 좋다 해가 이거 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다른 그냥 저게 어쨌든 이 방자쇠 자체가 뭐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뭐 살균, 소독, 뭐 보온 유지 이런 거 되게 좋다고들 많이 하세요. 네. 그 저희도 뭐 써보니까는 나름 뭐 또 저런 수저 같은 경우는 저희 막 이래 입안에 입병 같은 거 나고 하잖아요. 요런 것도 엄청 많이 잡아져요. 네. 저도 여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뭐 입병 같은 게 젊은 여자 되게 많이 나고 했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나고 이럴 때. 어쨌든 이거 쏘고부터는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약간의 뭐 몸에 좋다는 뭐 그런 것도 약간씩 있다 하고 칼슘 같은 것도 약간씩 작용이 된다 하고 그런 말들은 있더라고요. 예. 아버님 때부터 이렇게 쭉 해오시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생활이 돈이 뒷받침이 되고 이렇게 돼 가야지만 뭐 또 저희도 유지를 하고 해가는데 그 부분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는 되게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도 이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이 이제 마음이 되게 저희도 중요하게 잡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걸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런 시에서도 조금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해요, 사실.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들을 수영구에 가면 전통 예술 회관인가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그 공간을 다 줘가지고 작품도 전시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건 있습니다. 공간들은 준비되어 있고 다음에 경상북도는 워낙 땅이 넓어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무형문화재분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무형문화재 이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업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우리가 박한 것 같다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제일 우는 저 거창 안이에 아니. 네, 거창 안이에 아버님 쪽 외가 쪽이었대요. 외가 쪽에서 아버님들이 이렇게 쭉 배워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여기 김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아버님 여기가 시작이었죠. 김천에서는요. 뭐 더 궁금하신 게 없으면 어쨌든 뭐 정리를 좀 그래 할까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왔는데 수고해 주는 분 세 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불을 떼서 그 이쪽으로 연기가 나오게끔 해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그 이 건물 구조가 여기서 불을 뗀다 한들 아주 그저 온실 효과가 세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겨울에도 이 정자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연못이 그 최씨담이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방초정은 방초 이정복 선생의 호를 말하는 거고, 최씨는 자결을 한 자기의 그 사모님, 그러니까 그때 17살의 나이로 자결을 했던 그 자기 죽은 부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인공 연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각형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연못을 만드는데, 보통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만드는 연못은 주로 궁궐이나 사찰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고요. 쌍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중간에 둥근 섬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쌍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네모난 그 방지 안에 둥근, 그러니까 직선의 어떤 그런 그 연못 구조 안에 곡선의 섬을 2개 넣음으로써 굉장히 미적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안정성을 추구했다는 것, 그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못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서부터 물이 들어오면 여기서 자동으로 이게 환경 일종의 정화가 돼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배수 시스템이에요. 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저쪽으로 들어와서요. 예. 그리고 이제 연못을 정비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설화가 사실은 설화일 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노비 서기의 비석이 발견이 되고 그 비석을 옆에 이렇게 세워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초 선생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들은 조정에서 정려각을 내려주고, 그 정려각 안에 쓰여 있는 글씨는 인조 임금의 글씨예요. 이게 정조 때 한번 중수가 됐어요. 중수가 됐는데, 네. 겹쳐마가 안 하거든요. 예. 겹쳐마가 나와서 먹었어요. 아, 처마가 2군데 예. 앞에 있고 또 딴 거. 예, 그래서 이게 정조 때 한번 약 그 1700년대 후반에 한번 중수가 됐는데, 어쨌든 처음 지었던 그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겹쳐마가 나와 있는. 예. 겹쳐마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자, 겹쳐마가 지금 아래로 2개 나와 있잖아요. 저기 보면. 어디야? 밑에 석가래가 있고 예. 부연이 나와가 있지. 예. 저거 이제 겹쳐마거든요. 그게 왜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처마가 이제 우리가 길게 나오기 위해가지고 예. 햇빛도 좀 가리고 예. 비도 좀 가리기 예. 위해가지고 원래 이제 한옥은 처마가 이래 보면 이제 겹처마가 있고 호처마가 있는데 요거는 겹처마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바람이나 그래도 막아준 역할을 한다. 어렵게 해서 여기 구성면입니다. 여기가 구성면인데 김천시 지금 구성면이면 옛날에 우리 방문을 할 때 김천은 지금 이제 보니까 집이 김천시가 있다가 김산현, 지례현, 그다음에 계령현 네. 또 하나 그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김천시가 이루거든. 그러면 과거에는 요거는 지례현이었습니다. 이 지례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례면은 가장 유명한 게 지례 돼지 불고기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삼봉국도입니다. 진주 그쪽 오는데 이 구성면에 왔으니까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2가지를 이야기해서 첫째가 뭐냐? 저 스님이 창노 동학을 이어받은 게 해월 최시영 스님이 도망을 다녔지 않습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막 인제부터 까면서 결국 다 1889년 한 11월 경기에서 결국 여러 구성으로 옵니다. 도인들에서 그다음에 지뢰에도 그 동학의 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제 아닌데 그 당시 구성면 복호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복호동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서 최초로 내칙이라 내칙 안내자면 내칙과 내수도문 뭐냐면 그 당시 여성들이 지켜야 될 수도해야 될 것들 글 씁니다. 내칙. 그럼 여성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임신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하고 이런 임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하는 게 내칙과 내수도문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성에 대한 이걸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넣어도 소위 또 여성은 아이들이다. 물타아 뭐냐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도 맞아. 하는 일입니다. 아이도 때리지 마라. 그게 나중에 1920년대 와가지고 자기 그 사회에 의해서 뭐 소파 방정한 어린이가. 시대에 의해서 어린이날로 어린이 존중성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복호도 이게 구성명입니다. 또 하나 구성이라 하면 또 아이들 이것도 아시는 분 있지만 우리나라 근대 주역의 최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 지금 오늘 주역하는 사람 그분이 다 제자들입니다. 야산 이달 스승이 있습니다. 여기가 연안시 지성촌이거든요. 바로 맞아요. 여기가 연안이 씨. 여기가 상은동입니다. 상은리 바로 요 고향입니다. 요 집입니다. 여기 야산 이달생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계룡산에 가서 수양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많이 더 대산 김석진 스승 80와까지 살았죠. 이런 분들 그런 야산 이달생의 네 번째 아들이 우리가 역사가 이하선생이기도 한국사를 써. 이하선생의 아버지가 야산 이달이고 야산 이달생의 고향이기도 왜? 그러면 구서동 구성면에 왔기 때문에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연안이시 집성촌이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방초 이정복 선생도 연안이시예요.